꾸준하게 하루에 100개 정도씩 꾸준하게 업로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차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890만 원 달성하고요. 다음 달에 8월 달에 처음으로 1000만 원 매출을 넘겼습니다. 이때 순수익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24년도 저번 달 12월 매출이 5,4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29살 짤킹이라고 합니다. 구매대행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구매대행 시작한 지는 1년 반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 1년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 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나요? 제가 구매대행 하기 전에 원래 뭐 중고차도 했었고요. 건설회사도 다녔었고. 그런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할 때도 이제 친구들이 중고차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돈을 막 1000만 원 이상 번다 얘기 들으니까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교 휴학을 하고 바로 중고차를 하러 갑니다. 근데 중고차를 하다가 제가 원래 과가 건축학과였어요. 근데 어느 건설 회사에서 아시는 분이 와서 이 건설에 대한 일을 배워봐라 라고 하셨는데 또 이제 건축 일이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솔깃해가지고 건설회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업무 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단순 반복 작업만 시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원하는 큰 돈을 벌기에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건설회사 1년 다니고 퇴사를 진행을 하고 뭐 할지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새벽인간TV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다. 이게 구매대행이 초기 자본도 많지 않고 그때 제가 어렸으니까 초기 자본이 많지 않았거든요. 얼마 정도 있으셨어요? 저는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구매대행이라는 사업이 한 번에 큰 매출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시작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매대행은 지금 잘 되시나요? 이제 사업 시작하면서 월 1000만 원을 버는 게 목표였는데 구매대행 시작한 지 딱 1년 만에 월 10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고요, 매출은.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주말이어서 카페에 가서 간단한 업무들만 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들어온 주문들 처리를 일요일 정도에 처리를 안 해놓으면 월요일에 너무 쌓여 있어서 월요일에 해야 될 업무에 지장이 가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쉬지만 주문 처리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카페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랑 건설회사 다녔을 때는 얼마 정도 벌으셨어요? 중고차 할 때는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벌었던 것 같고요. 회사 생활할 때는 한 250만 원 정도 받고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돼서 구매대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우선 주말 동안 들어온 주문 처리할 거고요. 주문 처리가 끝나면 업로드 알바가 한 명 있거든요. 업로드 알바가 해놨던 업무들을 체크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셀로라고 주문 처리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오늘 들어온 주문 건들입니다. 이거를 지금 주문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주문은 몇 개 들어오신 거예요? 5개 정도 들어왔고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사용하시는 것보다 공업용이나 회사에서 주문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말보다는 평일에 주문량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몇 개 정도 주문 들어오나요? 평일에는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늘은 어떤 제품이 팔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오늘은 한 4개 정도 제품이 팔렸고 수영장 히팅기 제품이거든요. 수영장에서 물 데펴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제품이고 천장 드릴 지지대, 천장 뚫어주는 드릴 받침대거든요.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셔서 많이 판매가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이밍 홀드, 요즘 또 클라이밍이 붐이잖아요. 많이 운동도 하시고 이제 클라이밍 홀드 같은 경우도 많이 팔립니다. 어깨 온열기, 찜질기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이 구매를 해주세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게 팔린 거네요? 구매대행 특성상 국내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제품들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판매가 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구매대행 업자들은 개인이 사용하시는 것보다 업장이나 공업용, 산업용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제품들 말고도 여기 보시면 화물용 승강기라든지 파이프 리프트, 발화점 측정기,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제품들이죠. 이런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5개 정도 팔리셨는데 얼마 정도 버신 거예요? 지금 5개에서 매출은 한 5, 60만 원 정도 되고요. 마진율은 한 30% 정도 나오니까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수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주말 오전에는 50만 원 정도 팔리셨는데 평일에는 얼마 정도 팔리는 거예요?
평일에는 평균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평일 매출이거든요. 120만 원, 200만 원, 18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팔리는 날도 있고 다양하게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확실히 좀 적습니다. 40만 원, 50만 원, 47만 원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구매 대행 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12월 달 기준으로 매출이 5,4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24년 12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한 달 기준으로 5,460만 원 나왔네요. 순수익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마진은 지금 한 20% 후반에서 30%까지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뭐 알바비라든지 광고 비용 빼면 12월 기준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순수익으로 남을 것 같아요. 12월 매출은 조금 잘 나온 매출이긴 하고, 보통 못 나올 때는 한 4천만 원 정도 이상은 나오긴 합니다. 4천만 원 이상 나오면 평균 그래도 제가 가져가는 거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문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매출이 잘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지금 12월 판매 건수가 292건인데 매출이 5,4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평균 주문 수가 10건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매출이 높은 게 크무비를 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 객단가가 40만 원이 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팔지 않아도 매출이 한 달에 4천에서 5천만 원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크무비 제품에 속하는 제품들이거든요. 100만 원이 넘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무게도 거의 200kg 정도 가까이 돼요. 이런 제품들을 하나 팔았을 때 10만 원짜리 제품 10개 파는 거랑 같거든요. 이런 큰 제품들 위주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단가도 뭐 30만 원, 40만 원까지 나오는 거고, 주문량이 많지 않더라도 매출이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크고 무거운 제품들은 반품이나 환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크무비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반품, 환불에 대해 걱정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반품이나 환불이 없습니다. 100만 원 넘는 제품을 많이 팔아봤지만 100만 원 이상 되는 제품 중에 반품이나 환불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도 반품이나 환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만약에 그 제품에 파손이 생기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할 경우에는 우선 저희가 조치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럼에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닫아야죠. 저희가 제품을 받고 다시 당근에 판다든지 판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크무비 같은 경우는 반품 걱정은 진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사업장에서 주문하시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시고 주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받으셨을 때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사용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크무비 같은 경우에 그 요즘 배대지가 파손 보험이라고 있거든요. 배송 중에 파손이 생기면 보험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제품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사용하는 배대지거든요. 보험에 보상보험 신청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정보를 넣고 보험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에서 이 금액을 저한테 지급을 해주거든요. 이게 지금 싼 제품이라서 그렇지 좀 비싼 제품도 다 보상을 해줍니다. 이런 보험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뭐 파손 걱정에 대해서는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고 무거운 제품 말고 작은 걸로는 매출 내기가 어렵나요? 어렵진 않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저도 뭐 완전 크무비만 파는 건 아니고 10만 원 이하 제품들도 팔기는 팔거든요. 근데 매출이 올라가려면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 한해서 크무비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매출이 높으신 분들 보면은 다 크무비를 하고 있나요? 거의 한 8, 90% 이상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크무비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제 아까 마진율을 보셨으면 한 30%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보통 마진율이 한 20에서 25%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크무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 한해서 꿀팁을 제가 하나 좀 오늘 전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관을 진행할 때 보통 개인 통관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크무비 같은 경우는 사업자 통관, LCL로 부피당 비용으로 통관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LCL을 사용해서 마진율이 높아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이 제품이 최근에 팔렸던 제품이거든요. 이게 유압 리프트라는 제품인데 제가 배송비 설정한 게 35만 원이에요. 이 제품이 실제로 무게가 한 200k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무게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 실제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35만 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LCL로 진행하고 배송비가 22만 5,700원이죠. 그러면은 거의 한 13만 원이 줄어들잖아요. 그 13만 원이 이제 제 마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제품 배송비 22만 5,700원 넣는 거거든요. 이거를 LCL로 안 하고 그냥 개인 통관으로 진행을 했을 때 마진이 29%입니다. 근데 이게
LCL로 진행했을 때는 225,700원으로 진행했을 때는 마진이 34%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마진율이 5%가 제가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 총 마진율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적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매출이 5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5%면은 250만 원이에요. 거의 직원 한 명 월급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쿠모비를 꼭 하셔야 되고, 쿠모비를 하실 때 이 LCL을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LCL이라는 게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은 쉽게 활용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꼭 LCL을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찾아서 소싱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통 그 팔린 데이터를 가지고 소싱을 하거든요. 소싱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건 네이버에 유암리프트를 검색을 하시고 이 쇼핑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해외 직구라고 있어요. 해외 직구 탭에 들어가서 판매하고 계신 스토어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스토어를 하나 들어가 봐요. 들어가서 전체 상품 가셔가지고 누적 판매순 있죠. 이걸 들어가 보시면 이쪽이 이제 팔린 데이터들이에요. 이런 데서 저는 이렇게 좀 작은 물건들은 잘 안 하고 부피가 좀 있고 금액대가 좀 있는 제품들을 찾아서 소싱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타오바오 이제 이미지 검색, 이것도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사진을 여기다 눌러 보시면 타오바오 제품이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이 링크를 가지고 헤이셀러에 올리면 소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하루에 100개 정도 소싱을 해서 업로드 알바분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알바분이 업로드 해주신 거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헤이셀러 프로그램인데 알바분이 이 대표 이미지라든지 옵션 설정, 옵션명 이런 걸 해주시거든요. 이게 잘 돼 있나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대표 이미지가 이런 것들로 많이 나와 있어요. 중국어 나와 있고 이런 이미지들은 고객님이 봤을 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보셨을 때 깔끔한 이미지나 이렇게 뒷 배경이 흰 배경인 사진들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옵션명도 중국어가 직번역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최대한 고객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바꿔주는 작업을 알바분이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한 제품을 이렇게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로 가지치기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할 때 좀 중요한 게 이 앞에 대표 키워드가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업소용 해면기, 다음 제품은 면 삶는 기계잖아요. 그리고 뒤에 중소형 키워드들도 최대한 겹치지 않는 게 좋아요.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대형 키워드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 중소형 키워드를 가지고 노출을 시켜서 판매를 이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적인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할 때 샵백이라고 캐시백을 적립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확장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타오바오에서 주문하시기 전에 캐시백 받기를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주문을 해주시면 구매할 때마다 저한테 캐시백이 쌓이거든요. 이게 3% 4% 적지만 주문량이 많아지다 보면 나중에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이 적립이 돼요. 저는 지금 한 50만 원 정도 모여 있거든요. 이거를 현금으로 저한테 입금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지금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사용하셔가지고 소소하게 용돈벌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100만 원까지 모으고 있는데 100만 원 쌓이면 부모님 용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이 카드 사용이 많잖아요. 고객님의 주문이 들어오면 우선 저희 카드로 해외 결제를 먼저 하고 고객님한테 배송이 되면 그 후 저희가 정산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 사용을 할 일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국 마일리지 카드로 사용을 하면서 지금 한국 마일리지를 많이 쌓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1년 반 하면서 28만 마일리지가 쌓인 거예요. 이 정도면 미국 퍼스트 타고 왕복하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비즈니스 타고 해외여행을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마일리지로 공짜로 갈 수 있으니까 부담도 없고요.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마일리지 사용해서 해외여행 가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한 번도 가지는 않았는데 사실 가려고 베트남 비즈니스 예약을 했는데 일정상 취소를 하게 돼가지고 다음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 하면은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구매 대행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하는 만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꾸준히만 하시면 얼마든지 매출을 내실 수 있고 제가 그 처음 시작했을 때 동기들이 한 5, 6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많아봐야 5명이 될까 말까 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2-3달 매출이 안 나더라도 좀 참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시는 매출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매 대행의 수익
구조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밀링 바이스라는 제품을 다른 판매자가 18만 원에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타오바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아까 그게 8인치 제품이었거든요. 원가가 8만 5천 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배송비가 한 6만 원 정도 붙는다고 하면 이제 한 14만 원 정도 되죠. 그럼 이분은 이거 하나 파시면 4만 원 정도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마진율이 거의 20만 원에 4만 원 정도 남는 거면 20% 정도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18만 원, 20만 원에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100만 원, 2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200만 원짜리 하나만 팔아도 40만 원 정도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무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크무비도 많이 올려놓으면 하루에 뭐 하나만 팔려도 좋지만 하루에 뭐 두세 개씩 팔려서 하루 매출이 진짜 500만 원 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꼭 크무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알리랑 테무 들어오면서 좀 구매 대행 시장이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그 얘기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구매 대행 시장 끝났다, 어려워진다 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구매 대행을 그만 접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요즘 로켓 크로스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크로스로 생각보다 많이 가셨어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1년 전보다 지금이 구매 대행이 좀 더 쉽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알리 테무에서 파는 제품이랑 저희가 파는 제품은 아예 달라요. 알리 같은 경우는 엄청 싸잖아요, 제품들이. 옷 같은 것도 많이 구매하시고 개인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것도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업소나 산업용, 공업용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크게 매출에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매 대행 처음부터 잘 되셨나요?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고요. 제가 23년 4월에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23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딱 한 개 팔았습니다. 35,940원. 꾸준하게 하루에 100개 정도씩 꾸준하게 업로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차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890만 원 달성하고요. 그 다음 달에 8월 달에 처음으로 1,000만 원 매출을 넘겼습니다. 여기서 1,000만 원 달성을 했고, 이때 순수익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거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이랑 직장이랑 병행했던 거예요?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고 구매 대행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만두고 처음부터 본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만두고 구매 대행을 하기에 좀 두렵진 않으셨나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생각보다 구매 대행으로 매출을 내고 계신 분들도 많았고, 그런 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 매출 많이 나고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했습니다. 정말 이때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새벽 1, 2시까지 계속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24년도 저번 달 12월 매출이 5,4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주말에는 최대한 쉬려고 하고 있어요. 주문 처리만 하고 업로드 알바 검수 정도만 하면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하고 집 가서 이제 쉬려고 합니다. 워라벨은 어때요? 솔직히 구매 대행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많이 떴잖아요. 근데 워라벨은 솔직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만큼 매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 만큼 매출 나는 게 보이다 보니까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만약에 구매 대행을 부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워라벨 충분히 챙기실 수 있죠. 근데 구매 대행 말고 다른 일도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구매 대행을 한 이유가 있나요? 초기 자본이 안 되는 게 제일 컸어요, 저한테는. 제 사업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 큰 설렘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시작을 해봤으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사업을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자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의 장단점이 있나요? 장점은 정말 하는 만큼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도 크고요. 그 매출이 느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들더라도 사람이 버틸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단점 같은 경우는 그 CS에 대한 스트레스도 조금 있고, 이게 혼자 일하는 거다 보니까 외롭다랄까? 좀 같은 동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잘 되는 분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말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저희가 올리는 제품들은 거의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얼마나 꾸준하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게 초반에 한 두세 달 정도는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매출이 바로바로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시간을 쏟기 좀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포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하시더라도 6개월 정도는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 대행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솔직히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최소 1억, 2억씩 투자금이 들잖아요. 근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진짜 200만 원만 있어도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걸 실패하더라도 잃는 게 없으니까 저는 추천을 드려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나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컴퓨터를 오래 보고 있고 앉아있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하다 보니까 금방 적응되는 거고, 그리고 한번 제가 한 분한테 2천만 원 정도 물건을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제품을 판매하신 거예요? 테이블이랑 의자 세트인데 거의 뭐 한 40개, 50개 정도를 한 번에 주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제품 테이블에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그분은 이제 반품을 원하고 저는 이제 반품이 안 된다고 하면서 네이버 분쟁조정센터까지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잘 해결됐지만 그때 정말 진짜 시겁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나요? 처음 월 1,000만 원 찍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죠. 그때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지금은 더 행복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뭐 더 행복하다기보다 이제는 조금 무뎌졌어요. 이제는 좀 다음 목표를 향해서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25년도 상반기 월 매출 1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어떤 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매 대행 관련된 거 영상을 찍으면서 초보자분들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C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다루면서 영상으로 남기고 싶고, 제가 성장하는 과정 같은 거를 좀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우선 구매 대행 요즘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솔직히 쉽지 않아요. 혼자 집에서 사무실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업이 하는 만큼 저한테 가져다 주는 게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단 뭐든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잘 안 된다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시작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